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면서 부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떡국을 드시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제결혼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솔로를 벗어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산다는 것은 꼭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혼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또 필리핀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도 혼자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외국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혼자라는 거, 이것을 혼자 있을 때보다는 바깥으로 나가서 남들이 다 손에 손을 맞잡고 쌍쌍이서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다니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나는 왜 혼자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 어떻게든지 내가 짝을 찾아서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기반이 돼야지만 그래도 짝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와 달리 세상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국제결혼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매개체가 꼭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거나 또한 또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정보도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업체나 업자를 통해야 됐고 또 업체나 업자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예를 들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외국에 사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줄을 대가지고 여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만남을 갖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좋아지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말씀을 드리는 얘기의 초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이버상에서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여자를 찾아야 되고 또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론 이런 전제는 남자분이 어느 정도 여자를 맞아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를 맞아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외롭기 때문에 그냥 섹스만 어떻게 해보려고 여자를 찾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상에 많은 여자들 또 남자들을 맺어주는 이 매칭 어플이나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칭 어플이나 매칭 사이트에 등록되거나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남 어플에 등록된 외국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과거에 매개체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될 수뿐이 없었던 그런 레벨의 여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가정집 여자들이 그런 어플에다 자기를 노출시켜가지고 외국 여자들을, 외국 남자들을 향해서 손짓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외국에 직접 나가서 살면서 여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이버상에서 그런 매개체인 만남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여자를 찾는 것을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그 언어 소통입니다. 언어 소통.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그 언어 소통 능력이 약합니다. 영어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대부분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하물며 중국어나 베트남어 이런 거를 잘 구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당국의 여자들도 그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여자들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서양 사람들하고 생활을 뭐 율락가에서 했다든지 그런 계통 아니면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집 여자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를 잘 구사하는 여자들이 그런 만남 어플에 자기 얼굴을 올려놓고 외국 남자를 향해서 손짓을 한다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됩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라오스, 뭐 중국 이런 데는 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그래도 영어를 가장 무난하게 구사하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인도나 필리핀, 인도 너무 멀죠. 굉장히 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하고도 필리핀보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여자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점이 이제 필리핀은 두드러진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 여자들이 영어를 구사한다 그래도 영어를 또 유창하게 구사하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 수준으로밖에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필리핀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거지들도 필리핀은 영어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영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되는데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가장 이 중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중대한 대목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은 완벽하게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즉 결정적인 중요한 대목에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 또 상대방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대화를 일단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대화는. 그리고 뭐 중요한 대화를 서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 문장을 만들고 누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해서 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빨리 뭐 서둘러서 엉터리 대답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이해를 하고 엉터리로 서로 다른 대답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어플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만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외모입니다. 외모. 당연하죠. 외모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는데 그 결혼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면서도 그것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이 외모를 몇 퍼센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길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령 외모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외모를 현명한 남자들인 대충 한 50% 정도 봅니다. 50% 이하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이혼을 해가지고 아주 상처가 큰 사람들은 5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제가 몇 번은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50% 이상, 50에서 60% 정도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외모만 볼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현명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 형편을 보는 겁니다. 가정 형편을 본다는 것은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후진국 여자들 집안 돈 많은 거를 또 보고 달라붙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의 의사, 변호사, 이런 여자들을 막 공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잘된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50%에서 60%의 여자 외모를 보면서 가정의 형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서 부모님이 다 계신지, 또 혹시 편부모라면은 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그런 거를 또 봅니다. 그리고 편부모라 하더라도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 남자가 바람을 펴서 다른 여자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어서 자기들을 버리고 잘 보살피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편부모 밑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 여기서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올바른 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또 한국 남자를 만나서 교제를 해가지고 본인이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결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그래도 아버지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은.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 여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아들, 딸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현명하니까. 그리고 윤락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일부 종사, 한 남자를 향한 그런 마음이 강렬하죠. 그런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삽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가정의 형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의 형편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집안의 그 화목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육,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편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100%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물론 양부모가 있는 경우가 당연히 더 좋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어쩌다 여자를 만났는데 편부모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 환경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정 형편과 교육 정도, 그 다음에 가정교육 상황,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다 보려면은 필리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필리핀 문화를.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그 여자가 어디 사는가를 봤을 때 한남동, 이태원,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청량리 588 이런 데 살면서 이쁜데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 웹상에서. 그럼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앙헬레스에서 사는 여자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 뻔한 겁니다. 그런 거. 그런 거를 지리를 잘 모르고 하니까 판단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앙헬레스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앙헬레스 토백이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전제했지만 웹상에서 만나는 여자들 중에 정상적인 여자들,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은 거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사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여자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끊어진다든지,
그리고 불쑥 또 뭐 연락이 온다든지 새벽 2시, 3시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웹상에서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경우는. 그리고 그런 여자하고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가.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여자한테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거를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정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도 강건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가 교제하는 여자가 짠 거를 좋아하는지 단 거를 좋아하는 건지 매운 거를 좋아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혼이라는 거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맛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사전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화도 나눠보고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는 할 줄 모릅니다. 그저 돈 이야기, 의심이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자의 또 정체는 모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돈 달랠까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당장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런 걱정을 땡겨서 하는 경우가 100명이면 한 80명이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리고 당장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버리고 여자가 어떤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지 아니면 여자가 공장을 다니는지 그리고 여자가 공장을 다닐 때 찌푸니를 몇 번 타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기 대화의 화제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물어봅니다. 그저 돈 이야기나 자꾸 하려고 들고 남자가 어떻게든지 10원짜리 하나 안 주려고만 들고 돈을 쓸 때는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쓸 때도 안 쓰려고 막 듭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은 또 하려고 드는데 그런 그 점들에 대한 균형적인 그 감각 또 그런 모든 것을 배분을 골고루 해가지고 좋은 여자와 대화를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진 보고 인물 보고 키나 보고 몸매만 따지고 그리고 주변에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했을 때 친구나 주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중국 여자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국 여자하고 비슷하다 이겁니다. 비슷할 뿐이지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간다운 생각을 갖고 사는 그런 나라의 여자들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는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몇 가지 포인트를 사전에 메모를 하십시오.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취미,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통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부모님, 가족, 이런 사항들을 몇 가지를 메모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골고루 물어보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골고루 물어보는 포인트에 대한 평가를 또 혼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머지, 그러니까 인물을 50%에서 60% 봤기 때문에 40%에서 50% 정도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최선의 여자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한 길에서 그나마도 거기서라도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선에서라도. 어쨌든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선호도에 맞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좋아하는 사람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와 난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아니면 절대로 결혼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사는 경우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모이면 그게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외로움에 쩔고 고독함에 쩔고 이러다 보면 그 쩔어진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자신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선택한 길에서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았을 때 그런 여자와 하루하루 살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인생이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이 같이 산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산다는 것이. 그리고 같이 살기 위해서 여자를 선택을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을 50에서 60% 정도 보시고 나머지를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취미, 나는 여자하고 취미가 같아야 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 주제가 같아야 돼. 그런 거를 메모를 해놓고 골고루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필리핀에 오게 되면 행동도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저 만나기만 하면 같이 잘나고 들고 그리고 같이 자놓고 또 오리발 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일반집 정상적인 여자들은 절대로 같이 자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데 이 술집 여자나 뭐 몸 파는 여자를 만나서 자고 나서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 여자들은 남자하고 자는 게 직업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게 일. 그런 점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오늘은 이제 국제결혼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대세가 그 웹 또는 어플로 만남을 갖는 게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좀 다른 방향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웹상이나 어플에서 만남 어플에서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차피 최선이 아닌 차선밖에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상에서 여자를 찾는다. 이럴 경우도 인물을 50% 60% 정도 보고 나머지는 내가 선호하는 사항을 몇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요소를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를 정해가지고 그 요소를 골고루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눌 때 요즘은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자기가 쉽게 구사할 수 있는 단어 이런 거를 찾아서 의사소통만 되면 됩니다. 정확하게 뭐 어려운 그런 영어 단어나 문법을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더라도 국민학교 영어라도 의사소통만 완벽하게 되는 쪽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그런 구성 요소들의 대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악된 것들을 필리핀에 와서 여자를 만나면서 겪어보는 겁니다. 같이 밥도 먹어보고 여자네 집에도 가보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은 한국 여자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여자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내 형편을 내가 알기 때문에 후진국 여자를 찾아서 그것도 영어가 되는 의사소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어가 되는 나라의 여자를 찾아서 처음부터 그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일찍 자리를 잡으면은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나는 벤츠 아니면 절대로 차 안 타.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에 가보면은 임대 아파트에 벤츠나 BMW가 주차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자기는 임대 아파트 살면서 벤츠나 BMW를 탔기 때문에 행복할지 몰라도 그거를 바라다 보는 주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이런 여자 아니면 절대로 난 결혼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삐뚤어진 시각으로 결국은 좋은 여자를 못 찾습니다.
혼자 자기가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 자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자를 만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술집 여자들한테 돈을 팍팍 씁니다. 진짜 내가 봐도 이 사람이 재벌 아들인가 할 정도로 돈을 아끼질 않습니다. 술집 여자들을 만날 때는. 그런데 진짜로 자기가 결혼해야 될 만한 여자들한테는 100페소 쓰는 것도 팔팔팔 떱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독수 공방으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런 것이 결국은 마음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처지와 형편을 먼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령 내가 못 배웠다는 걸 인식하는 거, 그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그 자체를 잘 아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거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도 그것도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무능하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늘만 높이 쳐다보면 그게 무식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려서 종합적으로 이제 끝을 맺으면은 일단 지금 앞으로는 대세가 사이버상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의 만남이 있더라 하더라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확실한 소통. 그 다음에 그런 만남을 가질 때 여자의 인물을 딱 50%에서 60% 정도까지만 봐라. 맥시멈이 60%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 가정을 발전을 시켜서 부흥을 시킬 그런 여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50%에서 60%만 보고 나머지는 자기 그 선호도나 취향대로 그 몇 가지 요소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된 요소들에 따라서 골고루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골고루. 그렇게 해가지고 현지에 오셔서 만남을 갖고 확인을 해보면은 그래도 억지로 결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한국 여자하고 억지로 결혼해놓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혼해 보십시오. 뭔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한국 여자하고 비슷한 여자를 찾는 거,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혜 중에서, 그건 지혜가 아니고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 그렇게 해갖고 한국에 지금 중국 창녀들, 베트남 창녀들 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후진국에서 좋은 여자를 찾아서 지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같은 그 벌이를 하는 자기 친구들보다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돈을. 왜냐하면 혼자 살아보십시오. 돈 벌어서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이 없습니다. 다 땡겨서 미리 가서 술 마시고 뭐 섹스하고 이런 데 다 카드로 막 긁어 쓰기 때문에 400~500만 원 받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공짜 결혼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그 후진국이 좋은 여자, 착실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애들도 벌써 한둘은 다 낳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내가 얼마를 갖고 필리핀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계획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그동안 결혼시켜가지고 봐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쪽은 그렇지만, 그냥 이쁜 여자만 찾고 그런 여자하고 섹스나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같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지금도 단돈 100만 원이 없습니다. 물론 신양 불량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또 먹고서라도 막으면서 자기 월급은 있으니까 다 갖다 그냥 꼬라박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시면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국제결혼 강의 중에서 사이버상에서 만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단정을 제가 짓고 앞으로 대세가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생각을 잘 해보시고 좋은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구정날 이런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내년 구정에는 그래도 결혼은 못하더라도 내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결혼을 하면 더 좋죠. 결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리면 더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여자를 만나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